영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반대로 꿈이어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한참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영상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5개가 넘는 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 영상들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영상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잘한다는 것은 시간을 디자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2D와 3D가 차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일러스트 하는 사람이랑 블렌더 하는 사람이 축 하나의 추가로 인해서 공감지각 능력을 길러야지만 일러스트 능력을 기르는 것처럼 디자인 감각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것처럼 단순하게 카메라 조금 만진다, 프리미어나 조금 다룰 줄 안다 이 정도로는 인류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프로의 세계에는 등단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디 가서 프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일을 좀 많이 해봤다 정도지, 그것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되게 빠른 시간에 영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과 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내공이 조금 다른데요. 저는 미술 입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전공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인내심이나 지구력이 좋은 편이고요. 즉 앉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편입니다. 미대 입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입시 미술을 하면 4시간짜리 시험을 하루에 3번 보니까 그 3시간 시험인데 평가받고 쉬는 시간 가지고 재정비하고 하면은 보통 한 40분 쓰니까, 그러면 통상 4시간 정도 시험을 보거든요. 4시간 정도 시험 보는 거를 3번 정도 하니까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시험을 보는 겁니다. 미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또 공부하고,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림을 그리고 새벽 전에 공부를 계속 하고 다음날 써야 되는 물감들이나 이런 것들 정비하다 보면 또 새벽에 자고, 거의 수면 시간을 많이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상황에서 체력은 더 좋아야 되지. 하루 종일 서서 그림을 그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도 또 빨리 성장해야 되니까 뭔가 이제 예민하게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당연하게도 다른 분들 수능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2개를 하잖아요. 실기랑 필기. 그러니까 고통도 2배에 수렴되죠. 그런 학교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사실 영상 편집한다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렇게 큰 어려움이나 이런 거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지. 지구력에서부터 사실 영상을 잘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을 들여야지만 퀄리티가 높아지는 게 영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걸 공부하면 된다, 어떤 걸 잘하면 된다 보다도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거, 끊임없이 탐구하는 거, 누구보다 더 많이 디테일을 신경 쓰는 게 결국에 시간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겨우 이 유튜브 영상 하나에 이 세상 모든 영상을 잘하는 법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영상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한두 명씩 계시는데 아마 주변에 영상 하고 싶다고 하시는 사람 없진 않을 거예요. 유튜브만 하더라도 나 유튜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보이는 거에 집착하죠. 사실 창작의 영역은 보이는 거에 집착하기 전에 내면의 것을 먼저 집착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것을 만들고자 하는지를 알고, 내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명분들과 체제가 만들어져야지만은 어떤 걸 만들 때 있어서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홍보 영상이니 뭐니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돈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전적으로 저한테 의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본인은 몰라요. 홍보 영상이니 뭐니 이런 거는 둘째치고 본인이 뭘 홍보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받고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하게 영상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하고 내가 저 사람의 매출을 끌어올려 주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이 조금 더 빛날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사람도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경영도 잘 알아야 되고 경제도 잘 알아야 되고 사업에 대한 수완도 좋아야 되고 그 사람을 파악하기 좋으니까 심리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설득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왜냐 시간에 대한 정량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걸 비용으로만 환산하시려고 하나 본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작업한 걸 어떤 사람은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노력을 들인 게 아닌데 똑같은 돈을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이 산출물로 귀결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며 효과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대충 만들고 그런 게 아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합리적인 효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만들어지려면 나만의 것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나만의 것을 만든다는 게 대학을 졸업하는 그러니까 미대를 나온 아이들조차도 졸업할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전공자도 아니고 비전공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영상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너무나도 잘한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세상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는 용돈벌이는 충분히 해요. 하지만 한 영상당 1,000만 원이 넘고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영상으로 담아야 되는 혹은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요. 거의 뭐 천지창조를 해달라는 급의 요구사항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알기 위해선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증을 던지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 모르는 게 많으면 안 돼요. 저 사람보다도 저 사람에 대한 일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아야 되고 그걸 모른다면 사실 내가 저 사람을 홍보할 수는 없죠. 내가 저 사람을 모르고 저 회사를 모르고 저 사업 모델을 모르는데 단순하게 이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기깔나 보이면 그게 매출로 이어진다? 전혀 안 그래요. 요즘 광고를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이제 홍보 영상은 곧 광고니까 영상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잘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영상을 잘 만들어야 돼요? 광고를 더 잘해야 돼요? 봐봐요. 단순하게 영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지 이게 단순한 어떤 요소로 귀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홍보 영상이라고 했으면 홍보 그리고 영상이니까 홍보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마케팅 원리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머니코드가 적용될지에 대한 느낌이나 감각도 좋아야 되고 트렌드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영상에 대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트렌드를 영상이랑 귀결시켜서 그 비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기간상에 맞게 적절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들의 수준에 맞게 다다다다닥 해나가야 되고 협업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면서 지금은 뭐 혼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혼자서 작업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HR을 잘할지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게 될지 어떻게 하면 시간 안에 AS를 더 잘하게 해줄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비용 산출로 떨어지는데 단순하게 뭐 편집 공부 조금 더 잘하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풀어온 건데 학원 강사한테 학원 비용을 줬는데 학원에서 가르치는 법을 잘 모른대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사실? 그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적어도 돈 받고 일하는 순간부터 프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도 다시 해야 돼. 어차피 소비자가 원하는 건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킬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상을 시작할 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공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게 당장은 되게 도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대를 졸업하는 수많은 전공자들은 진짜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별의별 과제와 별의별 공부를 통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간으로 쌓아 올린 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비전공자들은 진짜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진짜 그렇게 뼈와 살을 깎는 고통으로 대학을 졸업하니까요.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고 그 긴 시간, 적어도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한 것을 그 사람들을 경쟁자로 두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걸 단순하게 스킬로만 한다? 7년 동안 쌓아 올린 스킬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루아침 새. 그러니 오히려 발상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 나는 7년 동안 스킬만 공부한 애들과 다른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입견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오이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고, 다양한 학문을 적합해서 어,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집에 혼자서 덩그러니 새벽에 작업을 하다가 주변에서 얘기했었던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매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어서 제가 그냥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하나둘 비슷한 콘텐츠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